안양의 서쪽은 서울의 관문 입지입니다. 안양의 동쪽이 서울 뭐 동작구나 뭐 서초구의 관문 입지이지만 안양 서쪽은요, 지금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의 이제 관문 입지여서 가산 디지털 단지나 구로 디지털 단지의 일자리, 그 일자리 연계 일자리를 아마 안양 서쪽에 세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맞습니다. 이어준다. 네. 이어준다. 그럼 그동안에는 이 거점만 개발했는데 이어준다. 네. 이어준다. 이어준다. 이 사이를 뭘로 채우겠죠? 택지 네. 개발이든 뭘 해 가지고 채우겠죠. 네. 재개발을 하든 뭘 채우겠죠. 우리의 기회는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여기서. 네. 이런 거 잘 봐야 된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석연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드디어 이제 23년 9월 멤버십 2040 안양 도시기본 계획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자, 계획에 기초해가지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은 사실 안양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안양시이긴 하지만 안양 하나만 놓고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인접도시인 의왕시 그리고 군포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안양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안양, 군포, 의왕을 함께 봐야 된다. 이건 이제 이전 안양 관련된 멤버십을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안양 2040 도시기본 계획이니까 과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인 안양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2040 안양 도시개발 계획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은 평촌, 인덕원이라는 안양 내에서는 그나마 중산층이 거주하는 이 동네와 안양의 서쪽 동네, 저층주거지 이 둘 간의 균형이 깨져 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 말은 뭐죠? 서쪽 위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강의하러 돌아오면은 지도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안양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광주 산맥의 말단부에 위치한 안양시는 서남쪽에 수리산, 수암봉, 그리고 북쪽에는 관악산, 이게 이제 서울 관문과 이제 맞닿아 있는 곳이죠.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하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하천이 많다는 걸 우리는 서울 공부를 해봤으니까 뭘 염두해야 되겠죠?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지금 지천 르네상스를 서울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서 하천 정비 사업 주변에 있는 저층 주거지들을 재개발하겠네. 왜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주변의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할까요? 최근에 하나의 명분이 더 생겼죠. 침수 문제. 그래서 하천, 강이 범람하면서 침수 문제가 있으니 이 하천 주변에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안양 잘 재개발 지금 아닌데 재개발될 곳을 잘 우리가 추려내면은 한순간에 서울 못지않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안양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곳인데 소집달 멤버십에서 적중했다.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규모에 비해서는 꽤 많은 하천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게 핵심이고 하천은 결국 단절의 효과가 있어서 최근엔 지상철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단절의 효과를 없애서 이어주려고 하죠. 그 이제 수단을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음. 이렇게 하천의 모습들이 있고 네. 수계 분석도 수변구역 해 가지고 이 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축 안양천 축이거든요, 이게. 이제는 하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서울시에서는 하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 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길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죠? 옛날에 거점만 개발했던 방식에서 넘어서서 거점과 거점을 이어주는 개발을 하기 때문에 거점과 거점 사이를 채워줍니다. 개발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길이 중요해지고 그럼 거점 내에서 이제 재개발 구역이 있으면 재개발의 보행로를 이제 굉장히 중시하죠. 통학로나 네. 그런 걸 중시해서 음. 하천, 길 상당히 중요하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인제 발전 방향 해 가지고 북부, 동부 지역, 구시가지 등 저발전 지역을 균형 발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압축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광역 거점 도시와 농촌 지역 거점 도시를 조성하겠다. 이게 인제 핵심이 되는 거죠.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밑에 보면은 도시 재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2 세대 도시 재생이겠죠.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도시 재생 이런 것들을 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맨 아래 이 박스 친 데 보면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 해 가지고 안양시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은 지적도를 잠깐 펴 보죠. 자. 네. 평촌역 주변의 보라색 땅은 이미 LG U+ 관련된 일자리들 대개조 사업 해 가지고 신규 일자리들, 신규 지식산업센터나 신규 오피스텔들을 대거 지어 놨습니다. 로드뷰 잠깐 볼까요? 실제로 이쪽이 또 화기천 이렇게 네. 되죠. 네.
학 이제 좀 발음이 좀 어렵긴 한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산 디지털 단지나 구로 디지털 단지, 판교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거의 모습을 보면은 공장이죠. 공장을 대개조했습니다. 동쪽은 이미 했어요. 그래서 인덕원 역세권이나 평촌에 아주 양질의 신축 아파트들을 보급을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인 평촌 일기 신도시 재건축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활성화될 명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음 서쪽에도 보면 보라색 땅이 있는데 가서 좀 보죠. 네. 동쪽에 비해서 서쪽은 뭔가 좀 모자릅니다. 자, 서쪽 보라색 땅에 이 로드뷰를 잠깐 가서 보면은 이제 막 동쪽에 영향을 받아서 하고 있긴 하는데 아직도 옛날의 모습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옛날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고 지금 KTX 광명 역세권과 인접해 있어서 그리고 광명이 뉴타운 사업이나 기타 등등 하안주 재건축 이런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광명의 또 위상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함께 서쪽도 안양의 서쪽도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안양의 서쪽은 서울의 관문 입지입니다. 안양의 동쪽이 서울 뭐 동작구나 뭐 서초구의 관문 입지이지만 안양 서쪽은요 지금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의 이제 관문 입지여서 가산 디지털 단지나 구로 디지털 단지의 일자리 그 일자리 연계 일자리를 아마 안양 서쪽에 세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인구를 그쪽 인구를 뺏어와야 되겠다.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광명의 인구를 뺏어와야 되겠다 전략이 바로 안양 서쪽의 전략이어서 공무원들이 무조건 좀 해보자 엄청나게 설득하고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이 박달마을을 다시 재개발 활성화 지금 일종 주거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행정적 지원을 분명히 해줄 겁니다. 왜 하려고 하죠? 왼쪽에 광명 KTX 역세권 저기 수요를 빼오려고 안양으로 인구 유입을 빼오려고 그 전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구 감소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2030의 일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박스에 신산업 육성을 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IT 관련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일자리를 세팅하겠다. 그래서 이게 2040 안양 도심 기본 계획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요약을 하시면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것 좀 보세요. 이게 그 중요한 축이거든요. 네. 경기도 종합발전 계획을 원래 원본은 이게 흑백으로 돼 있어서 흐릿해서 네. 칼라 버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어준다. 네. 이어준다. 그동안에는 이 거점만 개발했는데 이어준다. 네. 이어준다. 이어준다. 이 사이를 뭘로 채우겠죠? 택지 네. 개발이든 뭘 해가지고 채우겠죠? 네. 재개발을 하던 뭘 채우겠죠? 우리의 기회는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여기서. 네. 이런 거 잘 봐야 된다. 예. 네. 그렇습니다. 1세대 거점 개발은 여기에서만 기회가 있었고 이런 데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2세대 거점 개발은요. 이제 여기까지 확장한다. 네. 여기 준다. 여기. 여기에 성공 사례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 사례 기출 문제 공부를 잘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 상당히 중요한데 두 번째 보면 군사시설 재배치 보이세요? 경기 남부 치고는 안양이 이 수도방위 사령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탄약고를 비롯해서 군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이 걸려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동네들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근데 재배치를 통해서 개발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군부대 지역이어서 개발을 못했는데 그 주변에 하천까지 있다면요. 최근에는 그 하천 때문에 침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임장 가봤는데 군부대 주변에 하천이 있고 노후저층 주거지가 정말 저지대로 되어 있는 동네를 발견했는데 또 그날 공교롭게도 비가 왔었는데 침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데는 진짜 군사시설 재배치를 통해서 아마 재개발을 유도하지 않을까라는 걸 임장 가서 몸소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석수, 만안 뭐 이쪽일 때 관악역, 만안역, 뭐 석수역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격적으로 뭐 생활권 계획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역시나 역세권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재생 활성화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도시재생이 1세대 도시재생이냐? 아니죠.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이거는 좀 일자리와 관련돼 있는 그런 도시재생이고 복합 개발과 관련돼 있는 도시재생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개발을 권장하는 도시재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네. 이쪽에 소규모 단위지만 재개발 같은 게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박달 스마트밸리, 배후 주거지 개발 이런 것도 원활하게 해야 되겠죠. 왜냐 일자리 생기는 별로 일자리만 이렇게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렇다면 이 일자리는 죽은 일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동시에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 안양 명학생활권인데 공업지역을 재생하겠다. 즉 산단대개조 그리고 산리단길을 만들겠다. 지금 국토교통부 하고 있는 그걸 하겠다. 그리고 고밀도 주거지 정비를 하겠다. 네. 즉 상업지역 재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네. 마지막 곡지점에 쾌적한 도시환경 확보를 위해서 도시공원을 확충하겠다. 네. 이것도 이제 서울에서는 하나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공원도. 도시공원 주변에 모아타운 신속통합기에 지정되는 게 성북구에서도 최근에 사례가 나왔고 노원구에서도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양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명학역 일대 배후에 이런 중공업 지역, 서쪽 중공업 지역은 아까 처음 봤었던 그런
중공업 지역, 동쪽에 있는 중공업 지역에 비해서는 확실히 개발이 덜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서서히 정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지역 간 연계도로 확충해서 석수, 비산, 인덕원 이렇게 그거는 지난 멤버십 때도 또 소개를 해드렸던 네. 그거죠. 네, 핵심 설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비산 관양생활권인데 역세권을 활성화하겠답니다. 복합 업무지구를 조성하겠답니다. 그래서 보면은 네, 관악대로 상당히 중요하다. 다시 여기 한번 관악대로. 강조합니다. 관악대로 진짜 중요하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꼭 가보셔야 돼요. 이 네. 주변으로. 그리고 관악대로 라인의 이 구간은 업무 기능을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운동장 사거리역과 인덕원 일대의 이 대로변 활성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여기서 고밀 개발을 적극 권장할 수 있겠다. 그렇게 네.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평촌이 나오는데 평촌 참 재밌는 게 바로 첫 번째 주거환경 정비 기반 즉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서 뭘 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왜 지구 단위 계획을 해가면서 일기 신도시를 재건축하려고 하죠? 기존 경관 규정대로 하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재정비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이것만 봐도 사업성이 안 나는 구역이구나 딱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니까 노공업지역 정비해가지고 호계동, 평촌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 구간도 사실 준공업 지역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있긴 네, 있습니다. 있죠. 게다가 이 호계동 일대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하니까는 거기 호계동 인근 주민들이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이슈도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평촌역 일대는 여기 동쪽 지역, 중공업 지역은 어쨌거나 이렇게 개발 선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쪽 데이터 센터가 마냥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거점 개발 중 하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학원과 환경 개선하겠다. 왜 환경을 왜 개선할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노 프라자, 그러니까 노 프라자도 이제 주택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 그 의미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2주차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